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가계대출자 175만 명은 월급보다 더 많이 상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이 경상수지라든지 무역수지라든지 여행수지라든지 또 가계기업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계대출자들이 완전히 벼랑 끝에 몰리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우리 정부는 빨리 금리 정책을 인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지금 이 한국은행하고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원화 루피아 직거래 촉진한다, 이 체결을 맺는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이거 굉장히 빨리 서둘러야 됩니다. 달러의 지배하에 놓여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한국의 원화와 루피아, 또 원화와 위안화, 원화와 또 뭐 인도라든지 또는 러시아 직거래를 할 때 원화 직거래를 늘려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한국의 원화가 준 기축통화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세안 국가들이 이걸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세안 10여 개 국가하고 다 추진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달러의 지배하에서 벗어나고 이 화폐 노예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올리고 내리고 각국 금리 마이웨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에 대해서 이 나라별로 이제는 서로 다 다른 행태를 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은 베트남만 해도 이 금리를 올해 네 번째 금리 인하를 했다라는 거예요. 올해 네 번째 금리 인하를 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하 조치 경제 회복에 의한 시작에 불과하다, 금리를 내리고 있죠. 일본은 대규모 금융 완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제 회복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네, 연준이 내년부터 공격적인 금리 인하한다 그러는데 이 연준에 놀아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기업 은행 연합회고, 그리고 이 연준이 급격한 금리 인상했다가 또 급격한 금리 인하했다가 또 급격한 금리 인상하면은 많은 국가들과 세계 시민만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빨리 지금 전 세계는 자국 통화의 직거래 시스템을 해야 돼요. 직거래 시스템. 이것이 살 길이다.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가 아니라 전 세계 각국의 통화가 주권을 찾아야 된다. 저는 이것을 세계 국가들이 선언을 해야 돼요. 선언.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화폐 독립, 그리고 화폐 주권을 찾겠다. 통화 주권, 금융 주권을 찾겠다라는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미 금리차 2%가나 하는 7월 금리 동결에 무게에 둔다. 상관없습니다. 이거 지금 예를 들어서 인도가 앞으로 투자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인도로 이동하지 이 금리로 이동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저축의 시대가 아닙니다. 투자의 시대지 금리 조금 더 준다고 해서 글로 이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미국의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직거래 시스템, 직접 거래 시스템을 하면서 이런 것이 세계 추세가 되면은 미국의 달러 가치는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쫓아가면 안 돼요. 미국은 계속해서 쇼를 할 수가 있거든요. 막 전쟁 위기 만들고, 또 미국의 생산 소비 투자를 다른 해외 기업들이 마구 투자하게 만들어 가지고 아주 가시 효과를 보는 거죠. 네, 그래서 미국이 생산 투자 소비가 좋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상은 발버둥 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합니다. 지금 빨간불 켜진 새마을금고에서 두 달간 7조가 빠졌다. 이 한국도 이제 이 제2금융권부터 문제가 터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우리는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계대출자 175만 명이 월급보다 더 많이 상환했다 그러는데, 가계와 기업이 붕괴되면 나라 전체가 위기를 맞는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은행은 이자 잔치하고 현금 부자들은 이자 잔치할 때 서민들은 거지가 되는 서민 거지 만들기, 이러한 정책을 그만두고 양털 깎기 이거 그만둬야 됩니다. 이거는 급격한
빈부격차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빨리 우리는 금리를 인하해야 합니다.